안녕하세요.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16번째 강의입니다. 순차 회로를 위한 베럴로그 HDL 5번째 시간이고요. 카운터 회로로서는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재 5과 5.1.3 단원에 나오는 카운터 회로 두 번째 시간이고요. 실습 부분은 5.2.3 단원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펄스 카운터 구현하기입니다. 펄스 카운터라고 하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펄스 입력이 있고 클럭이 있고 리셋 핀이 있고 출력 Q 아웃 이렇게 있습니다. 그냥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카운트 업 하던 회로와는 좀 다르게 펄스 입력이 있죠. 그래서 펄스가 발생할 때마다 카운터의 값이 1씩 증가하는 그런 카운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펄스의 라이징 엣지에서 1씩 증가한다. 이런 카운터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운터의 초기 값은 뭐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리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건데 0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카운터의 최대 값은 8비트니까 그냥 바이너리로 해서 255까지 카운팅 하고요. 그 다음에 255 다음 값은 0 이렇게 이제 카운터의 동작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의를 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동작하는 펄스 카운터를 타이밍 차트를 이제 살펴보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펄스 입력이 들어오고 PL0는 여기 클럭이 조금 촘촘해서 그냥 쫙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클럭이 이렇게 PL0는 PLS를 클럭으로 잡은 거고 PL5는 한 클럭 더 딜레이 D플립플롭 두 개를 사용해서 딜레이를 한 거고요. 그래서 요 라이징 엣지 즉 PL0가 하이고 PL1이 로우인 그때 카운터의 값이 1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로도가 되겠고요. 8비트 펄스 카운터에 대한 회로도입니다. 그래서 PLS 입력이 D플립플롭으로 들어가고 그 출력이 두 번째 D플립플롭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얘네들의 출력 PL0 그러니까 첫 번째 D플립플롭 거친 것과 두 번째 D플립플롭 거친 것이 AND가 돼서 이 AND 게이트의 출력은 PLS의 라이징 엣지에서 한 클락 구간 동안 하이가 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로우가 되는 펄스 입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펄스 입력이 레지스터에 클럭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요. 그래서 얘가 하이일 때만 이 레지스터가 값을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레지스터의 출력이 애더를 거쳐서 현재의 출력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레지스터의 입력으로 D 입력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클럭 이네이블이 하이가 아닌 구간에서는 출력이 변하지 않겠죠. 그래서 이 펄스의 윗부분이 이제 라이징 엣지 디텍트하는 펄스 디텍트 회로가 되겠는데 이 디텍트한 값이 즉 하이가 될 때 즉 라이징 엣지에서만 현재보다 1이 증가된 값이 이 레지스터를 통해서 출력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. 레지스터 입력이 출력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. 뭐 회로 동작에는 이해 안 되시는 게 없겠죠. 예, 그래서 이제 베럴로그 HDL 코드를 살펴보겠는데요. cnt8_pls 라고 이제 파일 이름도 cnt8_pls.v라고 타이핑하시면 되고요. 저장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모듈 이름도 cnt8_pls 라는 이름, 그 다음에 입력이 reset, clock, pls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출력은 레지스터 타입으로 해서 Q out 이렇게 8비트가 정의가 됐고요. 그 다음에 내부 신호로서 레지스터 타입 PL0, PL1 D플립플롭의 출력 두 개고요. 그 다음에 와이어 그래서 AND 게이트 출력 R 엣지, 라이징 엣지라고 하는 이름의 R 엣지라고 하는 와이어
타입이 하나가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그 디플리플럽 두 개에 대해서 리셋일 때 0, 각각 0이고, 그 다음에 리셋이 아닐 때는 클럭이 라이징 엣지에서 첫 번째 디플리플럽은 PLS를 받고 두 번째 디플리플럽은 PL0를 받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아래 이제 assign, 그래서 R 엣지가 값을 받는데 이 부분이 이제 라이징 엣지, 즉 PL0가 하이, and PL1의 인버팅, PL1이 로우일 때 여기가 물결 표시 포함한 것이 하이가 되겠죠. 그래서 PL0가 하이고 PL1이 로우. 그러니까 아직 그 PL1은 하이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PL0가 하이다. 그거는 라이징 엣지가 되겠죠. 그래서 라이징 엣지에서만 PL0와 PL1이 원 클락 딜레이니까 그런 상태는 한 클락 구간밖에 존재하지 않겠죠. 그래서 R 엣지가 라이징 엣지일 때 한 클락 구간 하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27번부터 35번까지가 카운터 구성이 되겠는데요. 리셋일 때 Q아웃은 0이 되겠고, 그 다음에 리셋이 0이 아니면 나머지 경우에 즉 31번은 무조건 이제 클락이 라이징 엣지겠죠. 클락이 라이징 엣지에서 R 엣지 신호가 1일 때, 그때 이제 Q아웃에다가 1을 증가한 현재 Q아웃에 1을 더한 값이 출력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R 엣지가 1일 때만 카운터로서 1이 증가하는 그런 회로 동작이 되겠습니다. 특별히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죠. 그리고 여기 지금 always 다음에 begin, 그 다음에 always 끝날 때 end로서 해가지고서 always가 27번에서 시작해서 33번에서 끝났음을 보여주는 begin과 end 신호가 end 이 명령이 사용되었습니다. 물론 begin과 end는 없어도 동작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, 그래서 always 문이 시작되어지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begin과 end를 사용을 했습니다. 이 부분도 신호가 하나일 때는 begin과 end가 없어도 되지만, 이 앞에처럼 두 개의 같은 조건일 때 두 개의 신호가 연달아 나열될 때는 반드시 begin과 end로 이렇게 블로킹을 해줘야지, 그 사이에 들어가야지 이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코딩을 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보면 PLS가 하이가 되고 PL0, PL1이 좀 줌아웃 해보면 이게 이제 좀 그 딜레이가 된 게 확실하게 보일 텐데, R 엣지가 라이징 엣지 근방에서 하이가 잠깐씩 되는 것이 보이죠. 그리고 R 엣지가 하이일 때 카운터가 일씩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확인하시면,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로가 동작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똑같은 동작을 하는 베를로그의 지대 코드인데, 여기서는 그 와이어 타입 R 엣지를 생략을 하고 이 그 디플립플럽 두 개와 레지스터 카운터를 비긴과 엔드로서 같은 리셋 조건일 때 전부 다 0이 되도록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else에서 이제 클락이 발생했을 때 PL0에다가는 PLS, PL1에다가는 PL0 이렇게 전달해 주고요. 그리고 같은 이제 조건이니까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만일 직접 썼어요. 여기다가 PL0 and 물결 PL1,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 괄호 속에 있는 것이 1과 같으냐를 물어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보는 거예요. 괄호 속의 값이 참이다 라는 얘기는 하이일 때, 즉 1일 때 참으로 보기 때문에 PL0가 1이고 PL1이 0일 때, 즉 라이징 엣지에서 참이 되고, 그때 이 아래 그 다음 줄에 있는 22번 줄에 있는
현재 값에다가 1을 더한 값이 출력으로 전달되어지는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. 여기다가 그 21번 라인에다가 if하고 괄호 사이에 괄호를 하나 더 만들고 뒷부분에다가 equal 2개 쓴 다음에 1 쓰고 괄호를 닫아도 동작은 동일하겠습니다. 그때는 이제 이 PL0 %, 물결 PL1 하는 것이 1과 같은가, 그것이 참이면 동작한다는 거고, 지금 이렇게 PL0 %, 물결 PL1 하고 괄호 닫아버린 것은 이 괄호 속의 내용이 참, 즉 1일 때 동작한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동작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begin end를 해서 이제 여기는 또 이제 always는 begin과 end가 생략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. 이것도 정상 동작하는 코드가 되겠고요. 이렇게 해서 보니까 always RH라고 하는 와이어 선언이 생략이 됐고, 코드상에서도 assign RH 뭐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. 그리고 always 문도 그냥 하나로서 통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라인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코딩 하셔도 좋고요. 아니면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그런 코딩을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. 그래서 카운터 회로 실습은 교재 159페이지서부터 161페이지까지, 즉 5.2.3.2단원에서 펄스 카운터 회로에 대한 실습 부분을 따라서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펄스 카운터 회로에 대해서 cnt8_pls.v 파일을 작성을 하는데요.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작성을 해보시든 관계없습니다. 두 가지 다 해보셔도 좋고요. 제가 그 구두로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거에서 if pl0 물결 pl1 했던 것에다가 equal 1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넣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스티뮬러스 설정 my_cnt8_pls.tcl 이걸 이제 작성해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. 수정하셔서 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서도 한번 RTL 회로랑 신시스 결과 회로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유익하겠습니다. 그래서 my_cnt8_pls.tcl 파일은 보시는 것과 같이 리스타트 시뮬레이션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거고요. 그 다음에 add_false rst, 그래서 이제 리셋 클락이 초반에 100나노세컨드 정도 로우, 그 다음에 이제 하이가 돼서 이 리셋 구간일 때 레지스터 디플립 플러그의 값들을 0으로 만들고 나머지 구간에서 정상 동작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클럭을 100나노세컨드 주기에 클럭으로, 즉 10MHz 클럭으로 디파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PLS는 여기서 이제 10마이크로세컨드 주기, 즉 100kHz짜리 펄스를 설정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00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런을 하는 건데, PLS의 주기를 좀 바꿔보시든가 런 타임을 좀 바꿔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펄스 카운터가 어떻게 활용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시계, 시분초를 표시할 수 있는 시계를 설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. 그런 하나의 시계를 설계하는데 그 안에 필요한 카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시계를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. 마스터 클락은, 외부에서 들어오는 클락은 10MHz 크리스탈로부터 클락 소스가 들어온다. 그러니까 10MHz 클락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초분 C 이거지만 내부에서 어떤 컨트롤 키를 체크한다거나 이런 거를 위해서
그 1kHz 정도의 주파수를 갖는 1ms 단위의 어떤 그 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밀리세컨드 카운터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초 카운터가 필요하겠습니다. 초의 값을 카운팅 하겠죠. 0부터 뭐 59 다음에 또 0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분 카운터도 필요하고요. 0분서부터 59분까지 60진 카운터가 각각 초 카운터, 분 카운터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시 카운터가 필요한데, 얘는 뭐 24시간으로 할 건지, 0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 할 거, 0시부터 할 건지, 아니면 그냥 12시부터 1시, 2시 이렇게 해서 11시 59분 59초에 12시로 넘어갈 건지, 그거를 뭐 선택을 하면 되겠죠. 근데 지금은 뭐 당장 그 10분 초를 표시하는 시계를 직접 설계할 건 아니고 펄스 카운터의 활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밀리세컨드 카운터를 그 생성하기 위해서는 10MHz 클럭으로부터 1만 분주를 하면 그 1ms가 돼요. 그리고 초 카운터는 그 1kHz, 즉 1ms 주기의 1kHz 펄스를 1000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분 카운터는 초 카운터, 초를 60분주 하면 60초를 카운트하면 1분이 되겠죠. 그리고 시 카운터는 60분 될 때마다 시 카운터가 1씩 증가를 하겠죠. 이건 어려운 바 없겠죠. 그래서 최소 4개의 분주 카운터가 필요합니다. 다음에 이제 분주 카운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. 먼저 이제 하위 카운터의 카운터 값과 연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. 먼저 이제 밀리세컨드 카운터가 9999일 때, 그때 10MHz 클락의, 그러니까 그 9999일 때 초 카운터가 증가하도록, 그렇게 하면 1초마다 초 카운터가 한 번씩 증가하겠죠. 그 다음에 분 카운터는 밀리세컨드 카운터가 9999 그리고 초 카운터가 59일 때 분 카운터가 증가하면 되겠죠. 그리고 시 카운터는 밀리세컨드 카운터가 9999, 그 다음에 초 카운터가 59, 그리고 분 카운터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59.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시 카운터가 증가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, 밀리세컨드 카운터의 한 주기에 50대 50의 MSPLS를 생성을 한다고 하면, 이 MSPLS의 폴링 엣지를 디텍트해서 초 카운터를 증가하면 되겠죠. 그리고 1초마다 한 번 발생하는 S펄스의 또 S펄스를 생성해서 이것의 폴링 엣지에서 분 카운터를 증가하면 될 거고, 마찬가지로 1분마다 한 번씩 하이로가 바뀌는 MPLS를 생성을 해서 이것의 폴링 엣지에서 C 카운터가 증가하면 되겠죠. 뭐,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은, 이 위의 값은 굉장히 정확하게 그 10MHz 기준으로 정확하게 MS도 9999, 초 카운터도 59, 분 카운터도 59일 때 딱 그 동작이 되어지면 명확함이 있지만 회로가 좀 복잡해져요. 근데 이제 밑에 방법은 펄스만 내주면 되니까, 펄스 엣지만 검출하면 되니까 회로는 간단해지지만 펄스 엣지를 디텍트하는 동안 10MHz 펄스가 약간 그 한두 클락 정도씩 딜레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계를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카운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
마무리하겠습니다. 질문이나 댓글 아래 달아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고요.